6G라고 하면은 제 6세대 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6세대 통신으로서 뭔가 교육 도시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일단 6G 이걸 6G라고 말하긴 그렇고, 근데 6G라고 또 표현하는 게 맞긴 맞는데 발음이 잘 안 돼. 자, 6G는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5G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위성도 상당히 통신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요런 LEO, LEO, 음, LEO. L은 low란 뜻이고, 그다음에 E가 궤도니까, O는 일단 orbi트입니다. 그런데 E가 뭘까요? LEO, LEO 위성.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LEO 위성. L은 low가 맞는데, E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얼스예요, 얼스. 아, 세상에. 올비 속에 이미 얼스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데 글자 LO라고 하기에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세 글자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올비 속에 올비 궤도 속에 위성 지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The curved path that an object in space follows around another object due to gravity. 맞네요. 이미 이 속에 행성의 궤도인다 이 말이에요. 행성의 궤도인데 그 행성이 지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LEO라고 적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멍청함이란 정말 끝이 없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L로보다는 글자 3개가 쓰기가 좀 편하니까, 그죠? 왜 글자가 두 글자보다 세 글자가 쓰기가 편할까요? 대개 보면은 약자가 세 글자로 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죠? 물론 뭐 두 글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글자도 있긴 합니다만 세 글자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어, 자, 어쨌거나 6, 제6세대 통신의 테스트베드로서 만약에 교육도시를 우리가 활용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구개발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한가요? 어, 교육도시가 설립한, 그러니까 교육도시가 설립한 연구개발 기업인 6G 연구개발팀. 이 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 팀과 여타국가의 연구개발팀 간의 어떤 협력 방안. 요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불특정 다수의 국가라고 하죠. 그죠? 불특정 다수의 국가에 있는 6G 관련 연구개발 기업이나 기관이나 대학이나 및 정부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도시에 6G 연구개발팀을 설립하는 방안. 팀을 설립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각국 참여팀들이죠. 참여 국가들이 공유하는 방안.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하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쓰고 보니까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제 먼저 교육도시에 요런 기업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첫째 방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둘째 방안
이렇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 방안, 아래 두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R1에다가 넣었을 때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구성하는 거는 첫 번째 방안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도시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팀을 구성을 한단 말이죠.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급여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지분도 기업에 대한 지분 그죠? 지분도 제공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 협력할 수 있는 곳은 이런 데가 있고 칭화대의 AI와 6G 융합 알고리즘 연구하는 거 있고 화웨이의 6G 프로토타입 장비 지원도 있고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렇게 한중 6G 혁신 파크를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 연구센터 이거 자금 조달은 중국 정부에서 30%, 화웨이가 현물 출자 40%,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그죠? 70%는 이렇게 조달하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말이 없네. 자, 기술 이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로열티는 중국 40과 제주 교육도시가 40, 중국 60, 6대 4. 인프라 구축은 2024년 이렇게 하고 2027년 이렇게 한다. 이거는 R1이 트레이닝 된 게 2, 3년 전이라서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기도의 효과는 이렇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좀 전에 수정했던 내용을 넣어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죠. 두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도시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어라 뭐 여기 모여라 식수지 개발에 참여할 사람들 여기 붙어라 해서 모이는 기관들 다 같이 지분을 나눠서 기업을 설립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 나가는 거예요. 예산 부담 있고 초기에 약 500억 정도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표준화 영향력 단점은 그렇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해관계 조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다. 특허 배분 같은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출신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그것을 중국이나 일본도 같이 뭐 공유하자, 어쩌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대충 뭐 앞에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방안 개요. 첫 번째는 제주 교약 도시가 주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국적 컨소시엄이고 재원은 도시 예산 민간 투자 컨소시엄 공동 부담이고 제주 단독 소유고 공동 소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방안의 장점은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요렇게 처음에 돈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기술 격차 극복이 어렵다는 거. 두 번째 방안은 컨소시엄인데 컨소시엄은 일단 돈도 안 들고 다 좋지만은 단점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참여하는 국가들과 기업들과 대학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 조율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술 유출 미국의 기술 블록 리스크 그렇죠. 중국 기관과 협업할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 제재 니들 중국 애들하고 노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 배분 갈등에도 제주의 실질 수익률이 감소한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 기준은 일단 개발 속도도 이런 차이가 있고 초기 투자가 이 경우는 첫째 방안의 경우는 제주 교육도시는 10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컨소시엄에서 다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 확장성에선 제주 중심의 폐쇄적이고 둘째는 글로벌 시장 관점이 높고 제일 문제는 이거 같아요. 정치적 리스크. 제일 마지막 부분. 이게 제일 관건이죠. 이런 것들을 회피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종합평가 및 권장 방안 첫째 방안 선택 조건일 때
독자 브랜드일 경우, 국가 보안상 외부 참여 기간을 최소화할 경우, 글로벌 표준 선진의 목표일 경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3단계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낫겠느냐 말이에요. 전용 R&D 팀 모집해서 하고 제한적 컨소시엄, 그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어쨌거나 독자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독자 방안으로 컨소시엄보다는 독자 방안이 바람직하다 보느냐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딥식 R1이 자기가 딥식 R1 자체도 미국에서 지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훌륭하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R1.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G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정치적 문제, 그 문제가 제일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정치적 이슈를 회피할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회피할 방안이라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안은 화웨이를 빼는 겁니다. 화웨이 및 미국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이 리스트에 올린 제재하는 기업과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과 컨소시엄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칭화대나 뭐 절광대, 저장다셔나 짜오퉁다셔나 이런 데는 대학들은 아직 제재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을 중심들, 특히 대학들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중국이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여타 국가들도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국책 사업이 아니라 그냥 기업 활동으로 하자는 거죠. 국책 사업이 아니라 퀄컴 같이 퀄컴 같은 퀄컴 스펠링 이게 맞나요? 좀 아닌 것 같은데. COLCULM 여기 좀 맞을래나?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퀄컴 일단 스펠링이 좀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잘 모를 때는 검색을 해보는 거잖아요. 퀄컴 QUALCOMM QUAL 어쨌거나 검색을 해봤으니까 퀄컴과 같은 기업 모델, 기업형 연구개발 팀,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국가 이익과 퀄컴이 특정 국가의 이익에 뭐 목매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주 교육도시도 사기업으로서 같이 그냥 퀄컴과 같은 사기업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각국의 대학들이 특히 주요하게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아마 제주 교육도시 인구 10만 명의 제주 교육도시가 6G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하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구 개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